네, 독설이라 할 만합니다. JP,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죠. 네. 김종필 전 총재.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네. 달려들어서 말려도 네. 절대 내려오지 않고 거기 있을 것이다. 고집을 피울 것이다. 이런 지금 악담을 날렸는데 네. 일단 JP가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굉장히 깊숙이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어떤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염려를 많이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계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이게 사촌 형부지간인 것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친형인 박상희 씨의 이 따님인 이 박영욱 여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큰아버지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김종필 총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은 이제 조카 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촌 형부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종필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그 총리를 2번이나 지내고 이렇게 잘 나갔던 것도 이런 이제 친인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이제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하면서 촛불 시위를 했었는데 그 하나씩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어제 그 촛불 집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종필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붙들어도 안 내려오고 거기 앉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고집을 그대로 받았다. 물려받았다. 특히 어머니의 고집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린 시절부터 다 봐왔을 JP입니다만 오늘 이제 시사저널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JP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터뷰가 아니었다. 잡담한 자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뷰를 허용하거나 취재를 허용한 건 아니었고 지인 후배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만났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녹취가 되고 기사화된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내놨을 때 JP가 자신의 생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사촌 여동생이니까 자, 가까운 사이라 늘 아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이 JP의 평소 모습 같긴 합니다. 일단 소개합니다. 당최 전에 안 보이던 거 보이대. 부적절이고 그런 말보다도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절대 나. 난 걱정이요. 대통령 좀 도와주시오. 자, 구장 차장. 네. 자, 저런 마음가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 김종필 총리가 네. 이 시사저널에 얘기한 것을 보면은요. 네.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 그 얘기죠? 그 엄청난 고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평가를 했는데요. 네. 좀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중적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유경수 여사의 모습과 좀 다른 겁니다만 글쎄요. 어떤 면모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전에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했을 때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뭐 전형처럼 유경수 여사를 이제 칭찬을 했었는데 네. 오늘자 그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에 자신이 유학 중일 때 이 집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쌀도 없어서 굶었다고 하더라. 박영옥 여사가 굶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 여사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라는 이 과거 어떻게 보면 서운했던 얘기를 좀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한 집에 살았었잖아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저 얘기를 하면서 또 저기 지금 텍스트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맞은편에서는 밥그릇 달그락 하는 소리가 다 들렸더랍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서러워서 박영국 여사가 네. 나중에 이제 김종필 전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김종필 전 총리가 또 실제로 찾아가서 유경수 여사에게 굉장히 뭐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 네. 서름을 좀 토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김종필 총리가 이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이 언론에는 뭐 박 대통령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실제로 이 사석에서 편하게
네. 유흥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그 서운한 감정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언론에는 이제 좋은 이미지로 그 뭐 포장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서운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JP가 오늘 저 기사가 나온 다음에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항의하는 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일단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녹음하는 줄은 더더군다나 몰랐고 우리가 잡담하는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걸 마치 인터뷰처럼 기사를 냈다고 JP 쪽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두고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네. 가끔 기자들이 녹음을 몰래 해서 쓰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 자신이 녹음기를 안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김종필 전 총리의 말씀이 좀 맞는 면도 있다고 들리는데 네. 그 부인인 박영옥 여사가 누굽니까? 박상희 씨의 딸이잖아요. 네. 박상희 씨가 누굽니까? 박 대통령, 즉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셋째 형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정부 만들 무렵에 대구 폭동이라고 해서 국군 6년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네. 그때 그 박상희 씨가 좌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폭동에 참여했다가 경찰총을 맞고 죽었죠. 네. 그래서 그 형을 가장 따랐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런 인연 때문에 네. 그 어떤 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박 대통령이 상당히 군에 있을 때 챙겼고 그래서 자기가 정보국에 있을 때 가장 촉망받는 그 육사 출신 장교인 JP를 속여서 결혼시켰기 때문에 네. 박영옥 씨 입장에서는 그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부인 유경수 여사가 남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감정 교환이 더 많아서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고집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단점을 얘기하는 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김종필 전 총리가 자, 증언록에서 쓴 유경수 여사의 모습과 실제 오늘 얘기한 것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예, 구장차장 네. 어떻습니까? 이 얼마 전에 펴낸 그 김정필 증언록에는요. 네. 이 유경수 여사에 여사는- 대해서 네. 늘 자상하게 남편을 보필한 헌신적인 내조자였다. 이 사회에 불우한 이들에겐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해서 이 뭐랄까요? 이 헌신적이고 또 이게 봉사의 어떤 그 화신처럼 그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에게 퍼스트레이디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알린 분이었다라고도 칭송을 했고요.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내가 큰딸 예리를 가졌을 때는 이 배가 불러서 몸이 무거워지는 아내를 네. 유교사가 살뜰히 보살펴줬다라고 이 책에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사저널 인터뷰 때는 굉장히 그 딸 예리 씨를 낳았을 때 가장 섭섭했다 그랬는데 배가 불러서 몸이 무거워지는 내 아내 박영옥 여사죠. 유교사가 살뜰히 보살펴줬다고 증언하기 또 썼단 말이죠. 이 문제는 네.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참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네. 보는 사람도 여러 가지 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관찰 당하는 사람도 여러 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필 씨도 네. 제가 볼 때는 유경수 여사도 네.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필 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섭섭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한 유경수 여사가 또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여러 면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한 걸로 봐야지 네. A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B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김종필 전 총리가 네. 어느 기자와 뭐 잡담을 했던 뭐든 간에 네.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마음속에 담아뒀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JP는요 굉장히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고 약간 현학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양쪽 면이 다 있다. 네. 보는 사람도 관찰 당하는 사람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하다 멈추는 것처럼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모의 모습으로 자애로움이 있었던가 하면 내부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철권 통치자를 상대로 야당 역할을 했다면 뭐 강단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은 이렇거든요. 자, 한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 근혜 양의 데이트 문제를 언급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본인 하나 성실하고 의지가 참 투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사람 같으면 되겠죠. 그네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할 때는 조금 흥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까지 천문화한테 보고를 좀 하도록. 자, 황순욱 차장. 최태민 씨 얘기도 JP가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박근혜 네. 대통령 그 당시 영예를 찾아왔을 때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태민 씨가 당시에 굉장히 좀 남루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김종필 전 총리의 표현에 빌자면은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왔다. 바지가 이만큼 한 뼘 이상 찢어진 상태였고 굉장히 남루한 상태로 찾아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던 그때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박근혜 영예가 최태민 씨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모두 다 따라했다. 그리고 모두 그냥 그 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글쎄, 이 박근혜 대통령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반 미쳤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천하가 제 손아귀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심어준 거는 최태민 씨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민 씨를 반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저 반 미쳤지 뭐가 저기 최태민에게 미친 게 아니라 박근혜 씨,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묘사한 것처럼 봐야지 보입니다. 컨텍스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황에서 반 미쳤다는 표현을 이제 JP가 썼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중에 있었던 다양한 그 소문들도 뭐 주제에 무관하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찌라시 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찌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네. 최태민 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절대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악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그런 악의적인 이야기를 뿌린 것 같다. 소문일 뿐이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민 씨가 당시에는 굉장히 70 넘은 고령이었기 네.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다라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죠, 지금 보면 그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관해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좋은 면도 기억하고 안 좋은 면도 다 기억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비슷하게 꺼낸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그 두 차례 경우에 한 번은 지지를 한 번은 안 했단 말이죠. 사촌 형부는 계속 지지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던 게 글쎄 이런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네. 국민들은 몇 단계 거쳐서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겪었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최태민하고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둘을 띄워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분명히 끊었을 텐데 네. 그것까지 생각 못해서 인간관계에서 그냥 뒀던 게 큰 미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그런 사태, 지금 저게 뭔가 하면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꾸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뭐 샤만, 무당으로 몰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기독교 사건입니다. 기독교 내의 사건이고 기독교에서 어떤 유일신적인 걸 집어넣어줘 갖고 저렇게 이제 박 대통령이 한쪽만 가버린 건데 네. 그것을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걸 네. 이해하시면 사건이 이해가 될 거고요. 저기서 박 대통령이 지금 단호하게 빠져나오셔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국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태민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 씨 일가의 재산을 다 빼는 방법으로 해야만 이 사건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김종필 총리 좀 마음이 좀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네. 이 뭐 시사저널 보도에 보면 나를 개똥으로 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또 박 대통령이 이제 속마음이 니까짓 게 나이나 먹었지 뭘 아느냐. 그 정도로 나를 보고 있다. 또 지만이나 근영이도 내 옆에 얼씬 거리지 말라라고 해놔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JP가 이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얘기 웬만해서 하기 힘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남들이 모르는 어떤 뭐랄까 앙금이랄까요? 네. 그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글쎄요, 나를 개똥으로 하는데 뭘 JP가 누구로부터 이런 마음을 먹게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호칭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사촌 형부니까 뭐 형부라고 불러야 마땅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종필 전 네. 총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총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살가운 관계라기보다는 공식적인 관계로만 남아있기를 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JP가 했던 얘기인데, 자, JP가 글쎄요, 박영옥 여사가 돌아갔을 때 장면을 보니까, 글쎄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영상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잠깐 만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떠나려다가 JP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니까 사촌 형부의 손을 잡고 얘기를 나눕니다만 글쎄요, 화면이 한 15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 대면하고 손을 잡고 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런 게 좀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까? 사촌인데 섭섭하시겠죠. 네. 연세도 많고 JP께서는. 저런 부분은요, 사람마다 전부 평가가 틀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뭐 지금 이 상황과 관련 없이,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현직 대통령이 그래도 사과에 와가지고 문상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JP가 했었던 그 인터뷰, 일단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녹음기를 갖고 와서 대화한 거를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글쎄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영역의 대화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JP 인터뷰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